운동만 죽어라 하면 몸이 만들어진다고 믿고 계신가요? 제 후배도 헬스장 등록하고 땀 뻘뻘 흘리며 운동만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 정도면 금방 만들겠네 싶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근육은 운동, 영양, 회복 이 세 가지가 시스템처럼 맞아야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간 겪고 코치들에게 배워 몸으로 검증한 진짜 효과 있는 핵심 루틴만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35 이후 정체기 오신 분들 꼭 끝까지 보세요. 지금부터 운동, 영양, 회복 이 순서로 갑니다. 첫 번째, 운동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건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루틴도 지키고 운동도 빠지지 않았고 땀도 진짜 많이 쏟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멈추더라고요. 그때 코치님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줬어요. 더 빡세게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해야 다시 반응한다고요. 선수들이나 헬창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몸이 평소랑 다른 자극과 주기적인 변화를 받을 때만 근육이 커진다는 걸 알고 그걸 계획적으로 계속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살 이후 근성장은 무조건 더 무겁고 더 빡세게가 아니라 익숙해질 때쯤 변화를 넣는 플랜이 승부예요. 운동 시간은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 제외하고 순수 웨이트만 60분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가끔 60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는 반론이 나오는데요. 솔직히 60분 넘기고도 아직 더 할 수 있겠는데? 싶으면 운동을 열심히 안 했다기보다 운동 강도 설정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커요. 운동은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세트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밀도를 가져가는 게 핵심이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3분할 루틴입니다. 월요일은 가슴과 어깨, 삼두를 사용하는 밀기, 즉 푸시 운동으로 시작합니다. 화요일은 등과 이두 근육을 활용해 당기는 풀 운동에 집중하고 수요일은 우리 몸의 엔진인 하체를 단단하게 다져주는 거죠. 목요일은 유산소나 휴식을 취한 뒤 금요일에는 상체의 핵심 부위를 다시 한번 건드려주고 토요일에 하체를 보강하며 일요일에 완전한 휴식을 갖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극의 빈도는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이야기도 꼭 하고 갈게요. 유산소 하면 근손실 난다. 너무 많이 들으셨죠? 근데 결론은 적당히 하면 근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근성장에 도움됩니다. 심폐체력이 올라가면 웨이트에서 세트 퀄리티가 좋아지고 훈련량을 유지하기 쉬워져요. 회복과 컨디션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35살 이후에는 유산소를 끊지 말고 주 2회 30분 정도 숨은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강도로 가져가면 현실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웨이트 강한 날에 길게 붙이기보다 쉬는 날이나 가벼운 날에 붙이는 게 더 좋고요. 이제 웨이트 구성입니다.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부위별 서너 종목, 종목당 4세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머신을 바꾸거나 무게를 바꾸거나 운동 순서를 바꾸거나 이 셋 중 하나는 반드시 바꿔주세요. 이게 다시 근육이 반응하게 만드는 스위치가 됩니다. 세트 방식은 피라미드 방식이 가장 쉽고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무게를 찾고 설정하는 거예요. 1세트는 본인이 가볍다고 느끼는 무게로 15회에서 20회, 2세트는 본인이 중간 무게라고 느끼는 무게로 10회에서 12회, 3세트는 본인이 무겁다고 느끼는 무게로 6회에서 8회, 4세트는 본인이 최대 중량이라고 느끼는 무게로 3회에서 5회. 단 매번 실패 지점까지 가면 근육이 아니라 관절, 힘줄, 보조근이 먼저 망가지는 루트로 갑니다. 특히 35살 이후에는 이게 진짜 빨리 와요. 그래서 대부분 세트는 한두 개 더 할 수 있을 때 멈추고 마지막 세트만 가끔 거의 실패 직전 정도로 가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35살 이상, 특히 헬린이라면 프리웨이트보다 머신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세가 흔들릴 일이 적어서 자극이 정확히 들어가고 무게를 올려도 부상 위험이 낮아요. 스트레칭 제외하고 웨이트만 1시간 안에 제대로 끝내려면 머신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제일 크게 체감한 팁이 하나 있어요. 세트 사이 쉬는 시간입니다. 코치님이 저한테 딱 그랬어요. 형, 쉬는 시간 흐트러지면 오늘 운동 반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엔 그냥 숨 좀 돌아오면 했거든요. 근데 타이머를 60초에서 90초로 고정하고 나서 느낌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운동 강도와 몸 체감이 바로 살아나요. 세트 퀄리티가 유지되니까 무게도 유지되고 반복도 유지되고 운동이 훈련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폰 한번 보면 2분이 4분 되고 4분이 6분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그래서 기준은 이렇게요. 대부분 운동은 60초에서 90초,
특히 머신이나 고립 운동은 이 구간이 제일 효율 좋습니다. 하체처럼 무거운 복합 운동은 90초에서 180초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핵심 한 줄, 90초 넘겼다? 폰 절대 보지 마세요. 두 번째, 영양입니다. 단백질만 챙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버리면 운동할 때 무게도 반복도 집중도 자체가 안 나옵니다. 게다가 탄수화물이 계속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결국 근육까지 끌어다 쓰는 쪽으로 가서 근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35살 이후 근성장과 체형 관리는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식단이 계속 흔들립니다. 식단은 감이 아니라 기준부터 잡아야 해요. 그 기준이 기초대사량에서 시작해서 유지 칼로리로 이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은 가만히 있어도 몸이 살아있기 위해 쓰는 최소 칼로리입니다. 여기에 활동량을 곱하면 내가 하루에 대충 얼마를 쓰는지, 즉 유지 칼로리가 나와요. 이걸 모르면 내가 적게 먹는 건지 많이 먹는 건지 기준이 없어서 식단이 매일 흔들립니다. 남자 기준 기초대사량 계산은 이렇게요. 체중 곱하기 10에 키 곱하기 6.25를 더하고 여기서 나이 곱하기 5를 뺀 다음 마지막으로 숫자 5를 더하세요. 유지 칼로리는 기초대사량 곱하기 활동개수인데 회사원은 보통 1.2부터 잡습니다. 예시로 키 175, 체중 75, 나이 35인 회사원 남성이라면 기초대사량은 대략 1670 칼로리 정도, 유지 칼로리는 대략 2000 칼로리 근처가 됩니다. 이 유지 칼로리보다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고 적게 먹으면 빠지는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감량이면 여기서 살짝 빼고 근성장이면 유지 근처에서 단백질과 훈련을 탄탄하게 가져가면 됩니다. 35살 이후엔 무조건 많이 먹어야 커진다가 아니라 유지 칼로리 근처에서 구성을 똑똑하게 잡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실전 루틴은 직장인 기준으로 단순하게 가야 오래갑니다. 핵심은 단백질은 양보다 횟수부터 고정하는 것. 단백질은 하루 6번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끼니 사이 2번, 운동한 날은 운동 직후 1번 추가입니다. 닭가슴살이 힘들면 중간 2번은 단백질 음료로 바꿔도 됩니다. 핵심은 완벽이 아니라 단백질을 꾸준히 넣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덜하고 오래갑니다. 탄수화물은 처음엔 햇반으로 기준 잡으면 진짜 쉽습니다. 210g짜리 햇반 한 개는 315칼로리입니다. 한 끼에 햇반 하나, 하루 3끼면 햇반 3개를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루 945칼로리예요. 그리고 운동한 날은 운동 직후 단백질을 먹을 때 근성장을 위해 바나나 한 개에 105칼로리를 추가해주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쉽고 오래갑니다. 단백질도 계산을 쉽게 하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닭가슴살 100g 한 팩은 평균 150칼로리입니다. 단백질 한 번 섭취는 곧 닭가슴살 한 팩인 셈이죠. 하루 단백질을 6번으로 고정했으니까 닭가슴살로 6번을 채운다고 가정하면 150 곱하기 6으로 900칼로리입니다. 이제 이 루틴으로 하루 칼로리를 합쳐볼게요. 단백질은 900칼로리, 탄수화물은 햇반 3개로 945칼로리입니다. 여기에 운동한 날은 바나나 한 개에 105칼로리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날 기준으로 총 1950칼로리입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은 바나나가 빠지니까 1845칼로리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유지 칼로리 2000칼로리에 아주 정확하게 도달하죠. 여기에 하나 더, 하루 최소 2리터의 물은 필수입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영양소가 잘 운반되고 근육 대사가 원활해지니까요. 지방은 초보 단계에서는 숫자로 억지로 맞추지 마세요. 평균적인 반찬과 조리 과정에서 들어오는 지방으로 자연스럽게 채워진다고 이해하면 실천이 쉽습니다. 대신 튀김, 과자, 야식처럼 회복을 망치는 과한 지방만 줄이면 됩니다. 보충제는 근력과 훈련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효과가 좋고 너무 많으면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인 수준이라면 제가 경험해본 결과 아래 영양제 정도만 깔끔하게 가도 충분합니다. 마카는 컨디션, 남성 호르몬을 받쳐서 운동을 꾸준히 하게 만드는 카드입니다. 유산균은 장 컨디션을 정리해 단백질 흡수와 회복 효율을 올리는 카드고요. 오메가3는 회복과 근육의 자극 반응성을 보조하는 카드입니다. 비타민 D는 부족하면 근력 근육 기능 회복이 떨어져 근성장에 손해예요. 세 번째, 회복과 수면입니다. 회복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근막입니다. 조금 생소하시죠?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몸 안에 입고 있는 전신 쫄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을 감싸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된 아주 타이트한 옷이죠. 근육이 잘 움직이려면 근육만 강한 게 아니라 근막이 미끄럽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근막이 굳으면 운동할 때 자극이 근육으로 딱 안 들어가고 중간에서 마찰이 생겨요. 움직임이 뻣뻣해지고
결국 어깨, 허리, 무릎 같은 관절이 먼저 항해합니다. 게다가 근막이 뻣뻣하면 몸이 보상 동작을 써서 타깃 근육은 덜 쓰고 약한 부위에 스트레스가 몰려 부상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스트레칭으로 근막을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짧게 툭툭이 아니라 30초에서 45초 길게, 호흡도 길게 하세요. 숨을 내쉴 때 더 잘 풀립니다. 엉덩이, 고관절 앞, 햄스트링, 가슴과 광배, 종아리 이 5군데만 40초씩 한 바퀴 돌고 한 번 더 6분에서 8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다음날 뻣뻣함이 줄고 가동 범위가 살아나서 자극이 더 정확히 들어옵니다. 근데 스트레칭을 해도 특정 부위가 계속 뭉치고 안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스쿼트 할 때 허리가 먼저 힘들고 골반이 말리면서 깊이가 안 나오는 날이 그랬거든요. 그때 코치님이 오늘은 무게 욕심내지 말고 먼저 풀고 들어가자고 했고 폼롤러로 엉덩이, 고관절 앞쪽, 햄스트링을 풀고 스쿼트를 다시 들어갔는데 진짜로 자세가 쑥 들어가요. 깊이도 나오고 무릎과 허리 부담이 줄고 타깃 자극이 확실해집니다. 수면은 무조건 밤 12시 이전, 특히 11시대에 잠드는 게 유리합니다. 35살 이후에는 총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회복이 잘 나오는 시간대를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 저도 11시대에 잠드는 날이 며칠만 이어져도 다음날 몸이 가볍고 관절이 덜 뻣뻣하고 첫 세트부터 느낌이 살아나는 걸 확실히 체감했어요. 반대로 늦게 자면 같은 시간 자도 회복이 덜 된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술이랑 자기 전포는 깊은 잠을 깨먹는 대표 변수라서 회복 파트에서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운동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커집니다. 운동은 자극이고 성장은 회복에서 일어나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계획적으로 쉬는 날을 캘린더에 박아두세요. 그 쉬는 날이 다음 주 훈련 퀄리티를 살리고 부상을 막고 근성장을 이어줍니다. 이제 근성장은 노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엔 운동, 식단, 수면 중 하나부터 골라서 고정하세요. 그게 자리 잡으면 그 다음 하나를 또 고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쌓이면 몸은 무조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